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자, 1776. 1776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71년으로 오게 되면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다보스 포럼이다.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이 되는 거고, 이제 다보스 포럼이 21세기의 최고의 그 작품이 요거죠. 요거. 자, 요거고 2020년부터 30년까지 그레이트 리셋. 이 혹자는 이제 이게 실패했다, 감춰졌다도 하겠지만 이 그레이트 리셋 기간 안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에 지금 요 버전 또는 그 누굽니까? 러시아하고 로우 전쟁,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이스라엘 문제, 하마스, 이스라엘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보스 포럼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국가시대, 공화국의 국가시대, 제국주의가 날아가고 제국주의를 아웃시키는 공화국 시대에 이 민주 vs 공산이라는 공화국이 되겠죠. 이 공화국 시스템에서 탄생한 국가가 되는 거고, 이 국가적 개념의 연합을 추구했던 방식이 쉽게 말하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되겠죠. 유엔.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떠나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엔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 유엔의 방식 또는 하나 더, 미국 제일주의, 미국 깡패주의, 미국 군사주의, 이런 방식의 세계 질서는 이제 구태, 즉 1990년대 이후에 부시가 이후에 아들 부시까지 중간에 9.11 기타 등등 다보스 포럼의 주체로 세상은 이미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 밑에 있는 두 가지를 뽑으라면 기업, 물론 빅 기업이 되겠죠. 플러스 제약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신이 바로, 과거에는 이 신이 종교적 신이 되고 이거는 봉건주의적에서 작용되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되건 교회가 되건 개신교가 되건 사이비가 되건 기타 등등을 믿는 거는 정말 과거의 허물에 갇혀 있는 겁니다. 허물에. 그러면 지금의 허물은 무엇이냐? 새롭게 탄생한 신은 바로 이거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명분으로 많은 것들이 개인이 통제당한 것보다 개인 위에 있는 이 국가들이 이미 통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안에 이미 개인들은 통제되어 있는 게 공화국이니까. 결국 국가의 연합으로서보다는 이 국가들을 위에 무엇인가로 설정하는 방법에 바로 다보스 포럼이 아이디어가 천재적인 게 바로 이거고, 이것들의 프로파간다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는 바이러스 영화, 그리고 이들이 극으로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좀비 영화, 리셋 영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 쇠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로 보고 있지만 쇠뇌다.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들은 나중에 그러한 주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결국은 슈밥의 사수로 여겨질 수 있는 바로 헨리 키신저가 되겠죠. 키신저. 자, 키신저가 누구의 축복이었는지는 록펠러겠죠. 록펠러.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듣는 분들은 현재가 어떻게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는지, 자,
국가가 됐건 종교가 됐건 이미 과거의 틀에 허물이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뉴월드 오더의 실체가 표면 앞에 이미 등장한 게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게 스타트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냐 못하냐가 이미 내가 프로파간다에 강하게 눌려있냐 눌려있지 않느냐의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걸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 지도 패턴, 이 지도 패턴으로 좀 설명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 지도. 그래서 이 지도 패턴에 오늘 이야기할 것들 또한 좀 이야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금속이 사야 되는 이야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좀 제대로 된 개념적 가설을 좀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의식이 좀 똑똑한 분들은 금상이 사야 되는 이야기를 오셔서 이 먼 길까지 오셨으면 좀 이해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를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한반도사.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무대가 두 군데입니다. 물론 조선사 대한제국사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기록들, 조선사 플러스 대한제국. 여기에 우리 기록들을 우리가 배우고 외우고 암기하고 드라마로 영화로 수없이 또 이 기준에서 역사를 찾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빡세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의 역사는 두 군데서 온 겁니다. 이제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상상의 과설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유럽판, 아메리카판에서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교차기가 있다. 교차가 있는 겁니다. 대한제국사하고 좀 관련된 부분은 유럽판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대한제국사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즌 때 유럽은 대한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조선사는 오리지널 문대 동부 13도 또는 중앙 오데오와 미시시피 쪽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조선 위에 고려가 있는 거고 당연히 고려 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고려 조선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밑에 신라, 라틴 뭐 이 정도는 잠시 빼놓고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차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차점. 근데 이제 이거 지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 교차점. 이 교차점. 표시를 넣으면 이 교차점. 제가 비염이 댓글에서 비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비염이 있는 건지 콧물 감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듣기 싫어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교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부분은 동북 구성 고려시대 관련된 진출력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는 자 청나라 지도하고 청나라, 그리고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이거 죽어도 조선이 아니고 코리아라고 영어를 표기했다는 게 맞다고 하는 거는 약간 넌센스다. 자, 그리고 1800년에 등장하는 뭐 대동여 지도가 됐건 이 아시아반도가 아니 한반도가 이 경계선으로 확정이 된 시대는 과연 우리가 어느 시대로 봐야 되냐? 청나라죠, 청나라.
이 경계선이 왔던 아메리카판에서는 이미 캐나다하고 미국의 분리가 된 버전이 당연히 이쪽으로 지금 고착화가 된 거겠죠. 그러면 자, 키포인트.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점프하는 과정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주로 이야기했던 게 아간파차입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로 지금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화가 좀, 또 물론 하실 분들이 극히 드물겠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는데 소화를 하든 못하든 소화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 아가파차. 그리고 금수성의 살인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 좀 키우겠습니다. 이 온타리오주하고 윈저하고 이 요동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기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금성의 사이대장에서는 청일전쟁 포인트죠. 자, 다렌시. 자, 이 부분 포인트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코관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윈저, 요동, 다렌시, 자, 요동반도. 이 부분 포인트점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늘리면 황해, 산통반도. 이 부분 포인트가 이번도 우리 이제 표기는 성씨니까 좀 귀찮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A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A가, 이건 정말 금성이 사연자의 초창기부터 수없이 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요동을 여러분들은 이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 A다라는 겁니다. A. 그러면 요동은 당연히 온타리오주가 되는 거죠. 요동 어디서 찾지 말고 얘가 요동입니다. 여기가 요동. 자, 요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런던이라는 거죠. 런던. 그래서 요동 온타리오주에 런던도 있고, 여기가 요동 런던이 지금 이 런던으로 이쪽으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요동이 런던이고, 다시 이쪽이 시간 체크 13분. 더 짧게. 요거 지도 부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25분까지 소화되는 사람들한테는 값진 시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동으로 판이 짜지는 거고, 이 아시아판의 기록의 지형의 오리지널은 당연히 북아메리카판에서 온 거죠. 이 지도의 형세는. 자, 유로판이 아니고 여기서 온 거겠죠. 미국, 캐나다 경계선. 자, 그러면 이 대한제국과 고려와 조선 관계는 제가 이제 비유로 이게 약간 그 차이적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조선과 일본의 관계성을 북아메리카 동부 13도 오디오하고 유로판하고 의 관계성으로 많이 이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본도 된다는 겁니다. 일본도. 또 더 과거로 가면 파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파리하고 관련된 포지션은 덴마크 바이킹 라인입니다. 바이킹 라인. 바로 이쪽 발에 올려놓겠습니다. 발에 되는 거고, 이 일본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곳이 당연히 동부 13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죽어도 조선사 일본사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모든 기록을 기록으로 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일본하고 관련됐고 이 일본하고 관련돼 있는 단어가 바로 오스입니다. 오스나 오스만. 그래서 이게 유럽에는 이쪽에 오스트리아에 박혀 있는 거고 그 근처에 오스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아주 쉽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 뭐냐? 자, 어렵게 생각하고 민씨 이야기는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제국. 자,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 또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단어까지 꺼내지 않겠습니다. 민씨 러시아 제국. 그 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하겠으니까 소화되신 분들만 이해하십시오. 오늘 또 이것도 거꾸로 가면 이야기 또 길어집니다. 자, 민씨 러시아 제국. 자, 우리가 여기 아시아판에서 여기서 우리가 대한제국사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한반도와 일본을 갈라놓은 이야기, 명성황후, 민씨, 민비, 명성황후요. 황후입니까? 왕후나? 명성황후, 살인사건, 뭐죠? 민비, X사건, 죽인 사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조선사 대한제국사 아시아판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아시아판 이식에는 실제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플러스되어 있다. 믹스되어 있다. 과거 플러스 여기서 실제라는 거는 당연히 유럽판 플러스 그 동부 13도판이겠죠. 13도판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있다. 또는 기타 지역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이쪽의 전체적인 판의 형세는 과거판은 몇 년 전이냐? 100년 전 것들이 섞여 있다. 100년 전. 100년 전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 사건이 모티브들이 이쪽 영역에 섞여져 있는 게 청일전쟁, 러일전쟁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민비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자, 명성황후 이게 더 잘 보여요. 명성황후 사건. 즉, 이 오리지널 판에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각색이 되어서 이쪽으로 세팅된 이야기. 물론 그 각색은 1800년대 실제 유럽판에 있던 사건하고 믹싱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민씨 이야기로 제가 가설을 써보겠습니다. 18번. 자, 여기서 이 민씨 가문은 러시아 제국과 관련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을 또 여러 가지 가설을 이해하는 부분들. 자, 명성황후 뭡니까? 물론 이제 그 민비의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가설로 이게 러시아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실제 정치적으로도 러시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가장 큰 사건이 아관파천이 등장합니다. 파천이죠. 아관파천, 로관파천, 러시아를 하겠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있느냐 실제.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잘 들으신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천.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아관 파천 내가 적어놨구나. 자, 민비 러시아 있을 거고. 자, 아관 파천. 이 사건이 100년 전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냐.
1800년대가 100년 전이게 1700년대 말이겠죠. 1700년대 말 1700년대 말 그냥 177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기점에 있던 사건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대 희대의 사건이 뭡니까? 1776 이전 1700년대 말 1100 말 바로 루이 16세가 죽습니다. 자, 루이 16세가 죽고 플러스 마리 앙뚜아네트 오스트리아 공주죠. 마리 앙으로 하겠습니다. 죽습니다. 뭐에? 단두대 죽습니다. 자, 이러고 변화한 거 무엇입니까? 봉건제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물론 프랑스 또는 미국, 하지만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공화국도 탄생하지만 여기 공화국하고 또 관련된 게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공화국도 탄생하지만 다른 지역의 제국주의도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공화국을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제국주의를 녹색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색깔 차이 안 나네. 공화국으로 정리 정도는 되는 지역은 동부 13도로에서 신대륙 개념의 미국이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그 왕당파락에서 러시아 쪽은 존재하겠지만, 자, 공화국으로 바뀌고, 자, 이 중심이 깨져서, 그리고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즉, 아직은 왕족 중심, 즉, 황국연패, 공화국은 독립연패, 자, 공화국, 독립연패, 제국주의, 황국연패, 유럽판 제국주의는 유럽으로 살아남습니다. 제국주의는. 자, 어떤 사건으로? 물론,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왕족이 죽는 사건으로 봉건제가 사라지고 공화국과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봉건제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걸 조선이라 보고 이거를 대한제국으로 비유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1800년대, 1700년대 말 사건이 뿅 하고 1800년대 말에 등장합니다. 어디로? 아시아판으로. 자, 100년 전 사건. 자, 조선의 왕비가 처단당하고 아관 파천을 합니다. 아관 파천, 로간 파천. 뭐죠? 러시아로 간 게 아니고 대사관으로 갔다는 이야기로. 아관 파천. 로간 파천. 조선의 왕비가 죽고 민씨가 죽고 조선의 왕비가 일본 애들한테 칼 맞았던 이야기는 실제 오리지널 소스는 세시 이야기했던 제가 명성황후 정도는 오스트리아 세시 여왕이 될 거다. 그 자기들한테 칼 맞은 사건들 또는 러시아 제국 몰살 사건들 황후 니콜라이 2세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제한제국의 명성황후 민비는 100년 전의 이야기의 이동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냥 패턴만 보십시오. 조선왕비가 죽고 아간파천, 로간파천 즉 조선이 X되고 조선을 고종이 500년 된 거를 자기 마음대로 없앱니다. 그리고 막 나오는 게 뭐죠? 대한제국 제국사로 넘어갑니다. 조선이 날아가고 즉 이게 바로 저는 실제로 명성황후 민비가 이거 시해됐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간질 작전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도 실체라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몇 가지 사실들 제가 찝어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흥선전 군이 실체가 누구인지, 그 녹두 장군 정봉주가 누구인지, 그 동학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민비 실제 인물이 실체가 아니란 것들을 그냥 단순 무시하게 초딩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 실체는 바로 100년 전에 마리 앙뚜아네 루이 16세 봉건제에 많아지고 공화국 제국주의로 분열되는 이 과정, 조선이 망하고, 즉 우리가 조선이 존재했다는 위치가 되는 조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지역 5대5 미시시피 동부 13도, 이쪽이 조선하고 관련된 영토이겠죠. 중국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걸 이제 두 개로 분리를 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진 봉건제가 조선이 되는 거고, 그 후에 탄생하는 게 공화국과 제국주의가 되는 거고, 이 공화국과 제국주의 100년 후에 이쪽에서 등장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바로 독립협회와 한국협회의 싸움이다. 이 독립협회와 한국협회의 오리지널 싸움이 왜 결과물이 무엇이냐? 쉽게 말했을 때 워우워 1이고 워우워 2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게 아메리카하고 유럽판이 오리지널이고, 아시아판하고 미국은 그 유럽판 오리지널판에 이식된 판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금성이 살려낸 이야기에 그 소화되는 분들 위해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소화되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이면 그 많이 깨우친 겁니다. 자, 또 이거 여러 번 앞으로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5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